네, 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6월부터 추진되는 스마트 사회 서비스 시범 사업에 활용할 6가지 복지 기술과 또 시행 지방자치단체 5곳을 선정했다고 합니다. 이 스마트 사회 서비스 시범 사업은 지역에서 돌봄 로봇이나 인공지능 같은 혁신 기술이 결합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서 복지 기술을 상용화하고 또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도록 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.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은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먼저 스마트 사회 서비스를 이달 6월부터 시작한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기업들이 있는데요. 돌봄드림, 누비랩, 실비아 헬스라던가, 메디로지스, 또 메넨테, 또 마크노 바다라고 아마 이쪽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이제 써보신 분들은 잘 아는 업체들인데, 네. 이들 업체들이 그 돌봄 조끼를 활용한 노인 안전 안심 서비스, 또 배뇨량이 측정되는 스마트 기저귀 활용, 또 어린이집 푸드 스캐너 활용 등의 이 사회 서비스 기술을 제출했다고 하고요. 이 생활용품을 통해서 이 노인이나 영유아의 상태를 확인하고 또 돌봄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적용한 것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 가지 이 제품들이 있는 것 같은데, 먼저 이 돌봄 조끼라는 건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요. 이건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건가요? 근데 이 돌봄 조끼는 이제 착용하는 사람의 심박수나 호흡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조끼인데, 이런 생체 정보에 기반해서 이 착용한 사람이 비상 상황에 처할 경우 관련 기관에 자동으로 알림이 발송되는 기술을 접목한 건데요. 이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한 상태로 지내면 호흡 또는 심장 박동처럼 이 생체 데이터가 축적된다고 하고요. 혼자 사는 어르신은 이제 비상 상황에 처하면 이 다른 사람의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데 평소에 이 돌봄 조끼를 착용하면 비상 상황을 감지해서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 장치인 거죠. 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흥미롭기도 한 복지 기술인 것 같은데,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? 네, 최근에 이 미국의 과학자들이 이 생체 데이터와 스트레스 수치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면 이 개인 맞춤형 스트레스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.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. 이 연구팀은 이제 대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잠을 자는 동안 이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하도록 한 뒤에 이 수집한 데이터를 스트레스 자가 진단 결과와 이제 비교해 봤다고 합니다. 그 결과 이 스트레스 점수와 총 수면 시간, 또 휴식 중의 심박수, 또 심박수의 변동성, 또 호흡수 사이에 일관된 연관성이 확인됐다고 하고요. 이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수면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 수면 시간이 1시간씩 늘어날 때마다 보통에서 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보고할 확률은 한 30%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. 자, 이 수면이 부족한 직장인들에게도 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. 자, 이런 기술과 장비들을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삶의 질을 또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나오겠군요. 네, 그 관련해서 이 연구팀은 이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이 참가자들의 생체 데이터는 물론 이 자연에 이제 노출됐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위치 정보도 수집했다고 하는데, 자연에서 머무는 시간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 만큼 위치 정보 데이터는 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개입 방법을 찾는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. 이 참가자들 혈액 샘플도 채취해서 이 혈액 검사 결과 이 웨어러블 기기 데이터 등을 종합 분석하면 스트레스와 연관된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하고요. 예를 들면 단백질이나 DNA, 또 RNA라던가 대사 물질 등을 이용해서 몸 안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여러 지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. 네. 이 복지와 관련해서 정말 색다른 기술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스마트 기저귀란 것도 있던데 이건 어떤 건가요? 이 스마트 기저귀는 이제 실시간으로 용변과 배뇨량 등을 측정하고
욕창이나 낙상 위험을 감지하는 기저귀라고 하는데 어르신이나 장애인, 환자 같은 분들은 이 자기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. 또 요실금을 경험하기가 쉽고 또 요실금이 잦으면 이 기저귀를 이제 상시 착용할 수밖에 없는데요. 이 요실금은 이 자신도 모르게 소변이 흐르는 증상을 말하는데 갑작스럽게 배의 압력이 높아질 때 예를 들면 재채기를 한다거나 또 굳게 웃을 때라던가 또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드는 순간 바로 이 소변이 흘러나오는 이제 경우들을 일컫습니다. 네. 이 요실금 증상이 심하면 소변이 반복적으로 이제 누출이 돼서 이 속옷을 자주 갈아입어야 하는데 운동이나 외출 같은 그런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개인 위생, 정신 건강까지 악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. 네. 이 주변에도 요실금 문제로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들어봤는데 일상생활 자체가 많이 괴로울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기저귀를 또 오래 채워두게 되면 그만큼 또 피부에도 안 좋게 되잖아요. 이 어떤가요? 네, 맞습니다. 용변을 본 기저귀를 오래 채워두면 이 피부가 짓무르고 또 발진이 생겨서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힘이 들더라도 수시로 이제 기저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처럼 번거로운 기저귀 교체를 정보기술, 그러니까 IT 기술로 해결한 이 스마트 기저귀는 AI가 기저귀 오염도를 확인해서 스마트폰용 소프트웨어 앱으로 교체 시기를 이제 알려주는 건데 이 스타트업 모닛도 이 스마트 기저귀를 개발했다고 하고요. 이 기저귀에 전용 센서를 부착해서 앱을 통해 기저귀 내부의 온도라던가 습도, 또 착용자의 움직임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고요. 이 보호자들이 이 스마트 기저귀 알림으로 이 착용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이제 파악해서 정확한 이 기저귀 교체 시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게 되는 거죠. 네. 자, 그리고 요즘은 뭐 아기가 타는 유모차보다는 이 반려동물이 타는 유모차가 네, 더 많이 팔리는 뭐 그런 세상이 됐는데요. 이 저출산 고령 사회가 되면서 이런 기저귀도 같은 맥락이 또 될 수 있겠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스마트 기저귀는 이 어르신이 아무래도 그 숫자가 상대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죠. 그래서 이 기저귀를 차게 되는 이제 어르신이 아기보다 더 많은 세상이 되면서 이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요. 이 스마트 센서가 달린 스트랩을 기저귀 바깥쪽에 부착하면 이제 오염 정도를 알 수 있어서 또 적절할 때 기저귀를 교체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. 또 이런 편의성과 더불어 이 기저귀 교체를 말하기 좀 꺼려 하셨던 이 어르신들의 존엄성까지 지켜주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 여러 사회 서비스 기술 가운데 푸드 스캐너라는 게 있던데 이건 뭐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는 건가요? 네, 이 푸드 스캐너는 이 식당을 이용하는 분들의 식판을 스캔해서 섭취량 등 이 영양 데이터를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한 건데요. 이 푸드 스캐너라는 건 이용하시는 분들이 식사 후 식판을 스캔하면 특수 카메라가 이 잔반의 양과 부피를 측정하는 이 푸드테크 기술이 이제 활용된 장치이고요. 네. 이 개인별 잔반 데이터는 급식소의 식단 구성이라든가 또 이제 식단을 보완할 때 활용이 되고 또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합니다. 그리고 뭐 학교나 공공기관 또 이 대규모 회사에서는 주로 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여기서 혹시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까? 네, 있습니다. 그 경기도에 가면 이 농수산진흥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올해 지구의 날을 맞아서 유통센터 구내식당에 이제 푸드 스캐너를 도입했다고 하고요. 이 담당자에 따르면 이 푸드 스캐너를 이용했더니 이 음식물 쓰레기가 최소 10%에서 크게는 30% 절감됐다고 합니다. 네. 이 식당에서는 푸드 스캐너 잔반 제로 캠페인도 구상했다고 하는데 매달 잔반 집계량이 가장 적은 이용자 1등부터 3등까지는 이제 구내식당과 공유카페 이용권을 시상한다고 하고 또 최대 참여자 15명에게는 푸드테크 공모전에서 수상한 상품도 준다고 하니까 이 인센티브 이제 쏠쏠하죠. 네. 근데 음식물 쓰레기 폐기라든가 이 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가 이 기후 변화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농산물의 생산이나 유통
또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잘 관리해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,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나라 공공기관부터 이 푸드 스캐너를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꿈의 자전거라는 기술이 있던데 이건 어떤 겁니까? 네, 이름이 참 이쁜데 이 꿈의 자전거는 실제와 동일한 가상도로에서 이 디지털 여행을 할 수 있는 하체 운동 기구이고요. 네. 이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잘 먹고 또 잘 자고 또 적절히 운동하는 건 사실 상식적이고 또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? 네. 이 운동은 심폐지구력을 키우는 유산소 운동이라든가 또 근력을 향상시키는 저항성 운동, 또 관절의 운동 범위를 넓히는 유연성 운동, 또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균형 운동을 두루 이제 해야 되는데,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산소 운동은 주로 이 자전거 타기나 수영, 걷기를 하시고, 이제 근력 운동은 가벼운 아령들을 들기도 하죠. 이 몸의 저항이 느껴지거나 약간 불편한 정도까지 신체를 이완시켜 이 관절의 운동 범위를 늘리는 또 유연성 운동이라든가 또 유력 균형 잡는 운동들이 있잖아요. 네.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자전거를 이 밖에서 타면 여러 이제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제 여행하는 느낌으로 실내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 이제 돕는 거죠. 네. 자, 그리고 이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을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과정이라고들 생각 많이 해 왔지만요. 최근에는 이런 근감소증을 질병으로 봐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기도 하더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의료계에선 이 노쇠 역시 건강한 노화와는 좀 구분되는 신체 기능 저하 현상으로 거의 보고 있는데, 이 노쇠를 예방하고 또 늦추기 위한 노력이 그만큼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. 이 전문가들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서 이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고 또 근력 운동처럼 이 적절한 신체 활동을 통해서 이제 근육의 질을 이제 개선을 하면 이 건강한 노년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번 시범 사업은 실증을 거쳐서 이 본격적인 사회 서비스 모델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겠군요. 네, 맞습니다. 이 스마트 사회 서비스 시범 사업의 시행 이 지자체로는 이 강원도 이제 홍천군, 또 경북 안동시, 또 충남의 당진시, 또 충남의 이제 금산군이나 또 경기도의 이제 동두천시까지 선정이 됐는데, 정부는 이 최종 선정된 기업에 과제당 1억 원에서 2억 원을 지원하고, 이번 시범 사업에서 이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에 실증 결과 확인서를 이제 수여한다고 합니다. 이렇게 실증을 거친 이 서비스 모델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지역 사회 서비스 사업에 활용될 전망이죠. 이 첨단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만큼 이 복지 영역에서도 적극적인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꿈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또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까지 나은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였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